오늘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십니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웃으셨습니까? 오늘 좋아하는 것 드셨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사람 목소리 들으셨습니까? 못하셨다면 왜 못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지금 당장 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천년은 살 것처럼 오늘을 미루고 또 미룹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두고 보고 싶은 사람은 나중에 보면 된다고 미뤄두고 하고 싶은 일은 몸이 좀 더 나아지면 하겠다고 뒤로 미뤄둡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정말 오기는 옵니까?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가고 싶었던 곳을 가셨습니까? 먹고 싶었던 것을 드셨습니까?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못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걱정이 먼저였으니까요.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남 눈치 걱정. 걱정을 다 해결하고 나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걱정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걱정으로 바뀌더라는 것을 이제는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주변을 한번 찬찬히 둘러보세요. 분명히 계십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은데도 늘 얼굴이 환하고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어디서 저런 에너지가 나오나 싶은 분들이요. 반대로 자식도 잘 되고 돈도 넉넉한데 왜 저렇게 늘 무언가에 쫓기는 표정인가 싶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 아닙니다. 자식 잘됨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딱 하나, 오늘 하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너무 오래 참아왔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며 자식 키웠고, 아파도 병원 못 가며 일했고, 하고 싶은 말도 꾹꾹 눌러 담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참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는 나중으로 미루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오랜 습관을 조금 흔들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죽음 이야기를 꺼내면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오늘 하루를 가장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남은 날들을 걱정이 아닌 행복으로 채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늘 저녁이 어제 저녁과 달라지셨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별로 와닿지 않으셨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한 글자가 저를 더 발전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 어서 오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남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계실 것 같은 그냥 평범한 우리 이웃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이 하나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이야기 같다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끝까지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겁니다. 경남 진주에 72세 강말순 씨가 살고 있습니다. 슬아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셨고 지금은 혼자 사십니다. 남편은 63세 갑자기 심장이 멈춰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고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냥 그렇게 떠났습니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었는데 저녁에는 싸늘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말순 씨의 삶은 완전히 둘로 나뉘었습니다. 남편이 있던 날들과 없는 날들로요. 강말순 씨는 젊은 시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본인은 시장 안 귀퉁이에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려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랬듯이 내 몸 하나 돌볼 겨를도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데도 참았습니다. 자식들 학비 대느라 집 장만하느라 노후 준비한다느라 그렇게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세대가 살아온 시대가 원래 그랬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세대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배고파도 웃고 힘들어도 일하고 자식만큼은 잘 되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강말순 씨도 여러분도 그 험한 시절을 온몸으로 버텨낸 사람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삶을 사신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나서 강말순 씨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고 합니다. 허전함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묘하게도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만 했는데 막상 혼자 남고 나니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수십 년을 살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몰랐던 겁니다. 그 사실이 슬프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하기도 했다고 하십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걸까 하고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다가 벽에 붙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국토순례 참가자 모집. 무궁화 피는 길을 함께 걷습니다. 강말순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국토순례라는 단어가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젊은 시절 먹고 살기 바빠서 이 나라 산천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좋다는 경치도 그 아름답다는 들판도 그냥 텔레비전으로만 봤습니다. 내 손으로 이 나라를 일으키느라 정작 이 나라를 즐기지 못했던 겁니다. 그 생각이 드니 가슴 한켠이 쓸쓸해졌습니다. 망설이다가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나이도 있고 무릎도 신통치 않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나간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첫날 버스에 올라타니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들 혼자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나눠보니 사연도 비슷비슷했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는 먼저 떠났거나 몸이 불편하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기는 답답해서 나왔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웃으면서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이 나라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이 나라 경치라도 실컷 봐야지 하고요. 그 말에
버스 안이 한바탕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같은 시절을 살아온 사람들끼리만 느낄 수 있는 그 묘한 동질감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전국 곳곳을 걸었습니다. 전라도 너른 들판을 지나고 충청도 구불구불한 산길을 넘고 강원도 바닷가에서 해가 지는 것을 함께 봤습니다. 걷는 내내 무릎이 아팠습니다. 쉬엄쉬엄 걸어야 했고 오르막에서는 옆 사람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힘들다는 생각보다 좋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잊고 있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고 하십니다. 강말순 씨는 그 중에서 딱 한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하십니다. 강원도 어느 작은 마을 언덕 위에서 본 저녁 노을이었습니다. 하늘이 온통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옆에 처음 만난 동갑내기 할머니가 나란히 서서 말없이 그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왜 눈물이 났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아름다웠고, 그냥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고, 그냥 이 나이가 돼서야 이런 걸 보고 있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평생 하늘 한번 제대로 올려다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이 늘 우리 머리 위에 있었구나 싶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허리 굽혀 일하는 동안 하늘은 늘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아름다웠던 겁니다. 집에 돌아온 날 밤 강말순 씨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묻는 질문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중에 가고 싶은 데가 어디지? 오래 연락 못한 사람 중에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지? 살면서 해보고 싶었는데 못한 것이 뭐가 있지? 리스트를 적다 보니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같이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고 소박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박한 것들을 평생 미뤄두고 살았다는 사실이 그날 밤 강말순 씨를 한참 동안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말순 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은 좋아하는 칼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오래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그림 그리기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붓을 들고 색을 칠하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색깔만 생각하는 그 한 시간이 너무 귀했습니다. 자식한테 전화해서 보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전에는 바쁠까봐 먼저 말 못했는데 이제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냥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자식들도 더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강말순 씨는 그 동갑내기 할머니와 다시 만났습니다. 강원도 언덕 위에서 함께 노을을 봤던 그분이었습니다. 두 분은 진주 시내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아 몇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살아온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그래도 좋았던 이야기. 헤어지면서 두 분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년 봄에 또 걷자고요. 그 약속 하나가 강말순 씨에게 겨울을 버티는 힘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강말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먼저 간 게 처음에는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좀 다르게 생각해요. 그이가 먼저 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죽을 때까지 나를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 늦게나마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게 됐으니까 그걸로 됐어요. 남은 날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 겁니다. 하루하루가 다 선물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참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가족 위에, 이 나라 위에, 남 위에 살아온 우리 세대. 이제는 그 오랜 수고로움에 스스로 꽃 한 송이 꽂아드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강말순 씨처럼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이 사실은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온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듯이 지금 이 순간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수첩 한 켠에 조용히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강말순 씨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마음 한켠이 찌릿하셨다면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강말순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두 가지 착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가족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입니다. 두 가지 모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착각이 너무 오래 지속됐다는 겁니다. 나중은 오지 않았고 가족이 행복해도 내 마음 한켠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오랫동안 인색했습니다. 남에게는 퍼주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엄격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서 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신호입니다. 강말순 씨가 남편을 보내고 나서야 자신을 발견했듯이 우리도 무언가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꼭 잃고 나서 깨달아야 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순간에 깨달으면 안 될까요?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너무 많이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요. 세네카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사람이 한 말이 지금 우리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걱정으로, 미움으로, 남의 눈치로 낭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네카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삶을 마친다 고요. 이 말이 뼈 아프게 들리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나중에 가려고 했던 그곳을 아직 못 가셨습니까? 나중에 하려고 했던 그 말을 아직 못 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나중으로 미루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딱 하나만 해보세요. 딱 하나만요.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고요.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매일 죽음을 생각하고 매일 오늘 하루에 집중했던 사람이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알기에 오늘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볼 때 오히려 오늘 하루가 더 빛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피하려 할수록 더 무겁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가벼워지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게 왜 오늘을 더 잘 살게 만드느냐고 의아하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중한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소중하게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밥 한 끼가 귀해 보이고, 하늘 한번 올려다보게 되고, 가족 목소리가 더 따뜻하게 들리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죽음을 가까이에서 느낄 때 삶이 비로소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분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에게는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요. 수용소 안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바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자식이 바쁜 것도, 혼자 있는 시간이 긴 것도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지나가는 하루로 볼 것인지, 다시는 오지 않을 소중한 하루로 볼 것인지,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 중에도 이 진리를 살아내신 분이 계십니다. 조선의 학자 정약용 선생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하셨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낯선 땅에서 홀로 지내셨지만 그분은 그 시간을 한탄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며 매일을 채우셨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이 내일도 살 수 있다고요. 유배지에서도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셨던 분이 우리 선조입니다. 그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을 붙들었듯이 우리도 지금 이 순간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직도 오늘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교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자식이 더 자주 찾아온다.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하다. 저 사람은 더 좋은 집에 산다. 이 비교가 오늘 내 하루를 초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비교가 무슨 소용입니까? 저 사람의 하루가 내 하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하루는 오직 나의 오늘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것은 내 삶이 아니다 라고요. 우리 세대는 너무 오래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이 어떻게 볼까? 남에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남보다 못한 건 아닐까? 그 시선에서 이제는 조금 자유로워지셔도 됩니다. 우리가 허리 굽혀 이 나라를 일으킨 세대입니다. 남의 눈치 볼 만큼 살지 못한 세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눈으로 내 하루를 바라볼 자격이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식이 잘 됐는데도 외로웠습니다. 돈이 생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생겼는데도 불안했습니다. 몸이 나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몸이 나아지니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경험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느끼느냐에서 옵니다.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 안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았듯이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의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마신 커피 한 잔이 따뜻했다면 그것이 의미입니다. 오늘 창밖에 햇살이 들어왔다면 그것이 의미입니다. 오늘 누군가 목소리를 들었다면 그것이 의미입니다. 그 작은 의미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 삶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계신 분들 모두가 비슷한 시절을 살아온 동료입니다. 배고프면 서로 나눠 먹고 힘들면 서로 기대고 함께 이 나라를 일으켜온 사람들입니다. 그 끈끈함이 우리 세대의 힘입니다. 그 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내가 너무 지쳐 있다고 느끼신다면 혼자 다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오래 연락 못한 친구한테 전화해 보세요. 옆집 이웃에게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우리는 서로 기댈 때 더 강해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전처럼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몸으로, 지금 이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세네카가 말했듯이 삶은 짧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낭비하지만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도 충분히 아름다운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것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강말순 씨 이야기를 들었고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오늘 하루를 바꾸는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냥 좋은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부터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소박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삶이 진짜로 달라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시간을 딱 10분만 내보세요. 10분 동안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를 해보세요.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도 좋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도 좋고 창밖 하늘을 멍하니 바라봐도 좋습니다.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그 10분이 어색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 자신을 잊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쉬고 있으면 게으른 것 같고,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게 왠지 미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색함이 사라지는 순간 뭔가 달라진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마음 한켠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살짝 열리는 느낌. 그것이 시작입니다. 하루 10분이 익숙해지면 그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하루의 색깔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허락하는 것,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따뜻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내 마음이 채워져야 남에게도 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먼저 연락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바쁜데 방해되는 건 아닐까? 나만 보고 싶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전화기를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만 보고 싶은 건 아닐까? 먼저 연락하면 이상한 건 아닐까 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도 연락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하세요.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먼저 말하세요. 밥 한번 먹자고 먼저 전화하세요. 잘 지내냐고 문자 한 줄 먼저 보내세요. 그 한 번의 용기가 오랫동안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잇습니다. 강말순 씨가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을 때 그 친구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딱 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오래됐을수록 더 반갑습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 꼭 이 말을 해보세요. 보고 싶었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쌓인 세월을 단번에 녹여버립니다. 관계는 가꾸는 것입니다. 꽃에 물을 주듯이 자주 들여다보고 자주 말을 걸어야 살아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기대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을 버틸 수 있다. 고요. 내일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꼭 크고 특별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은 좋아하는 순두부찌개를 먹어야지. 이번 주말에는 오랫동안 못 간 공원에 가야지. 다음 달에는 그 친구한테 연락해야지. 이런 작은 기대감 하나가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지금 당장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아주 작아도 됩니다. 내일 아침에 좋아하는 것을 먹겠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기대감 하나가 오늘 밤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삶, 그것이 행복한 노년의 가장 큰 비결 중 하나입니다. 그 기대감을 매일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하루에 하나씩, 작은 기대감 하나씩. 그것이 쌓이면 삶 전체가 기다려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그릇 있으시죠? 명절에만 꺼내는 그 좋은 그릇이요. 오늘 꺼내세요. 아껴뒀던 찻잔 있으시죠? 오늘 꺼내세요. 특별한 날 입으려고 아껴뒀던 옷 있으시죠? 오늘 입으세요. 우리는 평생 좋은 것을 아껴뒀습니다. 나중에 쓰려고, 특별한 날에 쓰려고.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특별한 날입니다. 살아있는 오늘이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도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겼듯이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을 특별하게 대접할 수 있습니다. 아끼다가 못 쓰고 가는 것만큼 아쉬운 일이 없습니다.
지금 쓰세요. 지금 누리세요. 좋은 것은 꺼냈을 때 비로소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오늘 하루를 환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 남은 날 중 가장 젊은 오늘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기 전에 딱 세 가지만 적어보세요. 오늘 감사했던 일 세 가지. 크지 않아도 됩니다. 밥이 맛있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편하게 봤다. 이런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세 가지 찾는 것도 어색할 수 있습니다. 뭐가 감사한 거지 하고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찾다 보면 보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로 세수했던 것, 밖에 나갔을 때 바람이 시원했던 것, 누군가 목소리를 들었던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행운이라는 게 적다 보면 느껴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밤 그날 하루를 돌아보며 기록했다고 합니다. 황제도 매일 밤 감사를 찾았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습관을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후에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작은 수첩 하나 꺼내서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수첩이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내 삶이 생각보다 훨씬 풍요로웠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셔도 됩니다. 평생 자식 위해, 가족 위해, 남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길고 무거웠는지 우리 서로 압니다. 배고파도 참고, 아파도 참고, 하고 싶은 말도 참아가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도 그 마음 때문에 내 오늘을 희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이 사는 방식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라 가능한 한 오래, 또한 가능한 한 많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요.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그게 오늘 이 이야기가 드리고 싶었던 전부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오래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입니다. 그 선택을 지금 이 순간 하셔도 됩니다. 누가 허락해 주길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허락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들리셨으면 합니다.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이 소중합니다. 끝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이 아름답습니다. 유한하기에 만남이 귀합니다. 남은 날들을 걱정으로 채우지 마세요. 오늘 한 가지만 나를 위해 해보세요. 그 한 가지가 내일을 바꾸고 그 내일이 모여 남은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오랜 수고로움에 스스로 꽃 한 송이 꽂아드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실천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나 생기셨는지 댓글에 숫자로 적어주세요. 한 가지면 1, 두 가지면 2, 세 가지 이상이면 3 이렇게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숫자 하나가 지금 비슷한 고민을 안고 혼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누군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저를 더 좋은 이야기로 이끄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